오버더탑 코멘트 3월 23일 트럼프는 정말 바보고 젤렌스키는 진짜 약자인가? 마지막 편. 사람들은 젤렌스키를 애국자 또는 힘센 러시아에 상대하기 힘든 대통령으로 보고 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설문조사에선 그는 지지율이 20%입니다. 사실 그는 애국자도 아니고 자유주의자도 아닌 부패의 왕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는 또한 전쟁을 이유로 선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선거를 했다면 그는 대통령이 될 수 없겠죠. 트럼프가 계속 선거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조금 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우크라이나 인구 4,500만 명 중에 약 17% 정도의 사람이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1,000만 명은 전쟁이 시작되자 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우크라이나 정부는 18세에서 60세까지 남자들을 해외에 못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초기 전선에 배치가 되었던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평균 나이는 43살이었습니다. 이러니 지킬 수가 있나요? 영국의 가디언스는 우크라이나를 유럽에서 가장 썩어 빠진 나라라고 했고 로이터 통신 또한 우크라이나는 네오나치의 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많은 러시아인들을 학살함으로써 푸틴을 열받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방의 언론들이 우크라이나를 너무 과대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업계의 소문으로 젤렌스키 자신도 5억 달러, 7,323억 5천만 원 정도의 재산이 있으며 해외에 많은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16대의 롤스로이스 차 중에 제일 첫 번째 차를 누가 가져갔냐면 국회에서 자기를 가장 지지하는 국회의원에게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미국의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양복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꽂고 다니던 반 트럼프 운동을 하는 의원들 또한 현재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돈 세탁을 포함해서 많은 돈을 착복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들을 수사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미 고인이 된 헨리 키신저 씨는 러시아가 뺏은 땅은 러시아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한 20% 정도의 영토입니다. 어차피 거기엔 러시아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고 또 전체 인구의 17%가 러시아 사람들에게 실현 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는 그곳 주민들에게 주민투표를 해서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다들 러시아로 가겠다고 하겠지만요. 그리고 이 전쟁의 시초는 바이든이라고 보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푸틴은 군사들로 하여금 우크라이나를 둘러싸서 봉쇄를 했습니다. 그때 바이든은 미국은 전쟁이 일어나도 군사 개입을 안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푸틴은 공격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과거 6.25 전쟁 때 맥아더 장군은 한국을 지키는 것을 캘리포니아주를 지키는 것 같이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머나먼 우크라이나에 대한 생각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가장 신경을 쓰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로 붙어있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있어야 여기를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국방비를 부담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기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에서 사용되는 경비를 부담해달라는 이야기이며 일본은 이미 75% 정도를 부담하고 있고 한국은 약 30% 정도만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50%까지 올리라고 하는 것이고 계산해보면 약 5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기에 우리에게 떨어지는 좋은 점이 5조 원보다는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방비를 부담하라는 얘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또한 북한의 군사 파병과 몇 명이 갔는지 어디에 배치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솔직히 발표가 된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날 이야기하면서 간 거는 맞는 것 같다. 하지만 몇 명이 가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가 북한이 러시아에 800만 개의 포탄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이상한 것이 그것의 대가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800만 개의 포탄을 받았으면 뭔가를 줘야 되는데 더군다나 군인까지 받았는데 대가로 북한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가을에 북한은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만 11,000명이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직까지 확인이 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로로 잡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봐서는 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은 포탄이 거의 없는 상황이며 돈도 없고 상황이 되게 안 좋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한 약 600만 대의 핸드폰이 있는데 북한 주민들도 뉴스 같은 거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 아들들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죽는 것을 듣고 민심이 흉해지지 않을까 외부에서는 걱정을 합니다. 3년 전에 김정은이 장교들을 모아놓고 이제부터는 한 달에 10일치만 월급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최악의 홍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에 10일치면 하루에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 김정일 생일인 4월 15일에는 중국에서 쌀을 사왔는데 돈이 없어서 곰팡이가 핀 쌀을 사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북한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며 언제 무너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들하고 들은 이야기의 요약입니다. 물론 더 많은데 지면과 시간 관계상 쓰지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약자 코스프레하는 자유주의 국가인 우크라이나는 악랄한 덩치 큰 러시아에 대항해서 힘들게 싸운다는 이미지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 구독자분들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주장은 트럼프가 즉흥적이고 무식하고 미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자료를 가지고 다 생각해서 재고서 말하는 것이라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토하세요.